예,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적천수 천리 3권차예요. 야명장이죠. 야명장 네 번째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이렇죠. 논부, 논자, 요안상. 남편과 자식을 논할 때는 편안하고 상서로워야 되는데 그 기가 고요하면서도 화평해야 돼요. 그러면 부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부도란 곧 아내의 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드러날 장자. 그래서 삼기 이덕, 삼기니 이덕이니 허호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된 말이다 라는 거죠. 함지영만은 반추상, 반만 보라 했는데 아예 임철조 선생은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끊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임시완에서 자 보십시다. 여기까지가 용신이 부성이에요. 남편성이 돼요. 이거 한 번에 강의를 했고요. 여기 두 번째가 여기까지가 남편을 속이거나 극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자식이 이제 귀하고 강하고 부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식이 있다 없다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사주가 되네요. 자, 일주가 왕이에요. 여자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이 미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이럴 때는 어떡한가? 남편을 일주는 주기 적지. 그 대적한다는 거예요. 덤벼든다. 남편한테 덤벼들 것이다. 일주가 왕하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랬다는 것이죠.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미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이거야말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믿고서 남편을 우습게 한다. 무재성이에요. 그러면 일주가 조기 기지라고 해서 이 지자는 대명사죠. 남편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약해요. 그러면서 일주의 기운이 딴 데 가서 다른 기운을 생활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딴 데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남편을 또 깔보는 것이죠.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기가 맞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놨으니까요. 예, 계속 강의할게요. 그러면 또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네 번째를 하려고 했나요? 일주왕. 관성이 약해요. 여하튼 관성지기가 합일주해서 화했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한데, 더군다나. 일주가 또 합을 해갖고, 화한 거예요. 딴 기운으로. 그리고 관이 아니라, 다른 기운으로 화한 거죠. 그리고요, 일주가 왕하고, 또 그리고 일주가 왕하고요. 관성이 약해요. 웬만하면 다 관성이 약한 거예요. 관성지기가 의지한다. 일주의 세력에 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남편을 또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식상이 있어요. 유식상이죠. 그런데 봉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식상과 인수가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일주는 오로지 자기 오롯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관성이 가벼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식상이 중하죠. 더군다나 재성이 없는데요. 제재약사를 못하는 거죠. 관성은 의지할 데가 없다. 의기. 그래서 이것도 관성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주가 왕이에요. 관이요. 무군해요. 군이 뿌리가 없죠. 일주가 불고 돌아보질 않아요. 관성을요. 그래서 재성과 합해서 떠나는 자. 이거 족대 얘기했죠. 다른 뭐죠?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떠나는 사람. 그렇다면 남편이 일찍 죽자 자식을 버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식상해서 자기 기능을 해서 활발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거 별로 식상 중한 여자 치고 똑똑한 척은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48자는 안 되더라. 인수가 가벼워요. 식상을 눌러줘야 되는데 인수가 가볍죠. 안 좋죠.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무인수예요. 요거 가볍죠. 그래서 유재성이에요. 그래도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가 약하니까요.
설하고 또 이게 극설교가에, 극은 안 됐지만, 하여튼 식상이 중하니까 일주가 약해질 것이고요. 인수가 없어야 눌러주지 못하죠. 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식상과 재성이 너무 강하니까 일주가 약할 거죠. 식상이 당령했어요. 재성과 관성이 실세를 했어요. 참 큰일이죠.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관이 무제자. 관이 재성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겁이 식상해요. 그러니까 저 관성은 허탈하다는 거죠. 만국이 상관인데 어떻게 해요? 재성이 없고요. 만국이 관성인데 인수가 없고요. 이거 큰일 날 사주죠. 만국이 비겁인데 무식상해요. 이런 거 참 큰일이에요. 만국이 인수인데 무재예요. 이럴 때는 대체로 다 모두가 음천지명이다. 음습하고요. 그러니까 더럽고요. 천하고요. 그 명이 된다. 여자명이 이렇게 되면 안 좋다. 전부 평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본문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다음번에 또 제가 끊어서 번호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룰이 80, 하나, 둘, 셋, 으로 4개 강의를 하는데요. 287번서부터 강의네요. 7, 8, 9, 0 해서 290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290까지가 관성이 모두 난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개 관성 위부야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쭉 287번을 찾아야 되겠죠. 첫날 했고요. 첫날 거고요. 이게 셋째 날 했을 겁니다. 287번서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14 가지고 그러네요. 3, 4, 5, 6, 7. 제 287번입니다. 자, 이것은 좀 내렸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격을 먼저 찾을게요. 이거야말로 진토 속에 있는 개수의 뿌릴날인 정관격이에요. 이 사주도요. 금체 화목용조죠. 그럼 이 관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정관이니까. 그럼 뭐가 천간으로 왔을 때 안 좋을까요? 기토가 제일 안 좋겠죠. 무기, 기토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간목이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관이 뭐를 저 상관이죠. 저 상관이 또 어떻게 관을 살리고 있네요. 정관격인데 토가 들어오면 뭐죠? 상관이고 인성이죠. 이런 얘기죠. 인성이 그렇죠. 관성은 인성이 보호하는 거예요. 구신이에요. 인성이 구신. 그럼 재성은 뭐냐? 상신이죠. 재성은 상신이에요. 이게 재성이죠. 상신이에요. 그래서 진유합금에서 금생수 해서 이게 관성을 생해주고 있죠. 상신이죠. 그러나 이 사주는요, 금이 체예요. 상신 노릇을 못해요. 진유합금을 해서요, 금이 체죠. 그러니까 화목용조죠. 대운이 이렇게 좋죠. 그러나 이 운은 별로 썩 안 좋습니다. 신유 대운은요. 수운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진술충이 되고요. 그러나 이 수운은요, 이 뒤에 수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화가 용신이라고 해도 이 수운은요, 금이 채니까 물론 요 사화가 은근히 유축 금국을 하고 해서 저 사화는 불이 되는 사주는 아니에요.
저 간목을 의지해 있죠. 예, 뿌리가 있고요. 간목이. 그래서 목수가 좋겠어요. 목수로 가도 되고요. 예. 목화로 가죠. 일단 목화로 가서 하고, 그래서 화음도 좋고요. 이 구문은 좀 안 좋습니다. 자, 요 밑으로 내려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상관수왕. 상관이 비록 왕하다 치더라도 화생토해서 유와 합을 해갖고 금으로 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금체예요. 그래서 즉 관성지 원신이 유후 더욱 두텁다라는 거예요. 토생수, 금생수를 해서요. 사와 공,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공자가 무슨 공자냐면 깍지 낀 공자예요. 이렇게 함께 짝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예. 공금 했어요. 진토인지, 진토를 끌어당기죠. 즉 재지 원신이 갱고 더욱 두텁다라고 해서 신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다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유, 임진, 정사, 갑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진토를 끌어들여서 재원신이 두텁다. 시투 인수가 튀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걸 용시는 거예요. 조, 일주지 강의, 일주가 빛이 나게끔 도와주고 있다. 재, 진토지 상관, 상관도 재하고 있어서요. 소위 목 불고, 이거 뭐죠? 썩을 꽃자죠? 마를 꽃자. 근데 나무가 마르지를 않았다. 화불열, 화도 그렇게 뜨겁지 않죠? 사화도요. 수불화, 수도 마르질 않았어요. 이거 학자입니다. 마를 학자. 토부죠? 토도 메마르지 않고요. 금불최, 최자래요. 물을 최자예요. 부들부들한 물을 최자. 금도 무르지를 않다. 기정평화, 화평하다. 기운이 고요하고 화평한 지상이다. 이것도 부영작이하죠. 부영작이에서 수일품봉했다. 일품에 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대운이 또 살려주고 있고요. 여자 사주 이 정도면 좋습니다. 차저도 구조적으로 매우 묘하게 생겼다. 월주, 임진호를 연주, 신유, 년이 도와주고 일주 정사는 시주 갑진시가 도와줘. 수화가 상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진유합금이 올간의 임수를 도와 관성이 강해서 인성을 용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 책론을 보면요. 진유합화금으로 금오행이 3.9, 일을 생하는 토요행이 3.9예요. 그래서 둘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7.8이 됩니다. 금이 더 강하죠. 생을 받는 것이 강합니다. 더.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해서 7.8이 돼서 금체 화목용조의 화용신의 목희신이 되고요. 금오행이 정주 체임으로 지지로 흐르는 수대우는 한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천간에요. 정화, 일주를 끄고 들어오면 수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간목이 딱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관성을 용신으로 쓸 때 이게 진짜 정관격이면서요. 인수가 용신됐어요. 인수가 용신이 된 거예요. 관이 세니까 인수로서 관을 화한 거죠. 그래서 사주가 썩 확실하게 좋아진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287번이에요. 신유대운은 안 좋습니다. 좋지 않죠. 병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간목이 참 잘 살려주고 있네요. 간목이. 관도 쓰고요. 인성, 관성, 또 비겁, 화성까지요. 자기 자신까지 다 쓴 거예요. 이 사주는요. 사주 좋습니다. 인수격이에요. 이 사주. 자, 봅시다. 6월에 태어났어요. 임술주. 인수격이죠. 이것도 금체입니다. 진유, 합금, 사유, 금국을 이루고 해서요.
인수격이죠. 그래서 인수가 강해서요. 뭐를 쓴다? 아, 역시 화살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인수가 강해서 목을 쓰니까요. 어떻게 된다? 식신으로, 상관으로서 쓰게 돼 있다. 인수가 강해서요. 일주가 강할 거 아닙니까? 그냥 상관생제하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 초전 오늘은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죠. 그러나 지지르다. 가불병정부터까지 무기토는 안 좋습니다. 병신도 안 좋고요. 그 미체니까요. 이렇게 초년은 좋고요. 그러나 그 후는 모군으로 흐르고요. 경진대운이 제일 안 좋겠군요. 예, 안 좋습니다. 이 정축대 축대운도 사유축 금국을 이뤄서 안 좋을 것이고요. 예, 술토대운도 그렇게 썩 뭐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참가로로 이렇게 용신이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지지로 또 이렇게 이 수는 좋습니다. 금이 채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화가 그렇게 썩 없죠. 이 사주는요. 화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화의 기운을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니 소용없고요. 목수로 흘러도 이 사주는 괜찮습니다. 금이 채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인수가 강해서요. 예, 목수로 간다. 그러니까 인수가 강하면요. 예, 비겁도 용신이에요. 추수통원이에요. 이 인성이 잡을 병자입니다. 병령했어요. 사령을 잡았죠. 관살도 비록 왕하지만 재화 합의, 재하고 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재하는 건 간목으로다 재할 것이고요. 화했다라는 것은 진유합을 해서 그렇게 마땅치는 않죠. 갱묘, 시투 간목, 간목을 용신으로 하죠. 제살토수, 살을 재하고 아주 빼어나다, 빼어난 것. 이거 토할 토자입니다. 일파, 순수지기, 소위 일품 단장했어요. 어디에 정통했냐라고 하면 시소에 또 정통한 아주머니네요. 그래서 희, 운도 무화. 역시 이게 화가 들어오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들어와서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죠. 진유, 습토로서. 관부죠. 들어와 봤자 관은 도와줄 것도 없고 인불상, 인수는 또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성자귀현, 남편이 관성이죠. 관성이 어디 있어요? 진진, 저 관성이 그래도 귀하게